백년지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사용한 말로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적 속성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해 나갑니다. 하지만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이웃과의 교류는 줄어들고 성인이 된 이후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을 더 만들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이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은 연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활동과 교류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우고 다가가라. 잭 로우와 로버트 칸의 책 풍요롭게 나이 들기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의 가장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은 사뭇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든든한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산다. 또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의 빈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메우고 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에 고통받기도 한다. 연구 자료를 보면 의미 있는 역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사회적 애착 관계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앨러메다 카운티 연구로 알려진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없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으며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활동 등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가 더 많을수록 노후의 건강과 행복이 더욱 커진다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중년에 갓 접어든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생산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산호라면 중대한 변화도 생기기 마련이다. 은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장거리 이사 등을 겪다 보면 인간관계를 지키고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배우자와의 사별도 문제다. 65세 이상 여성 중 거의 절반이 배우자와 사별했다. 가정 구조도 바뀌고 있다.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1960년대에는 24%에서 현재 40%까지 늘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87세 트루디 스코프너는 여전히 활동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다. 친구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도 즐겨보고 재즈며 음악 연주 듣는 것도 좋아하지. 음식이 맛있는 식당에서 외식하는 것도 춤추는 것도 좋아해. 극장식 클럽 회원이기도 하다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야.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다들 바쁘지. 자네도 알다시피 난 은퇴한 사람이야. 아무 때나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다고. 77세 아이브 캔더는 트루디보다 젊고 결혼도 했다. 하지만 아이브 역시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낀다. 아이브의 경우 사는 곳을 옮기는 바람에 소외감이 더욱 커졌다. 그와 아내는 뉴욕을 떠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가까이 있는 뉴 잉글랜드 외곽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아이브는 늘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나는 줄곧 뉴욕에서만 살았어. 그런데 여긴 뉴욕과 많이 다르더라고. 여기서는 유대감을 느낄 수 없어.
은퇴 역시 그의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킨 요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활기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찾는 일이다. 내 또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해. 그러면 지내기가 수월하거든. 인생의 현자들은 60세가 되면 고립된 삶을 살 여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다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70세 니콜 엠브리즈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노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자 그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고립되고 싶지 않으면 늘 다가가야 해. 노인네들에겐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이 근방 시골에서 사는 노인들을 아주 많이 봤어. 그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봤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양반들은 60이나 70쯤 돼 보였지.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립되더군. 참 슬픈 일이야. 나나 남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린 딸 하나뿐이거든. 이곳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도 의자에만 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인연을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인생의 현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 전략을 혼자 이용해도 좋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공유해도 좋다. 그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2가지 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배울 기회를 이용하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배워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나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특히 환기해준 인생의 현자 한 분이 있다. 자그마한 체구에 두꺼운 안경,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 다니는 아놀드 슈와르츠가 그 주인공이다. 내가 아놀드를 만난 것은 뉴욕 시립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접견실에서였다. 약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아놀드는 개구쟁이 소년 같았다. 난 농담하는 걸 좋아해. 이곳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그와 있다 보면 그의 나이가 95세라는 사실은 아예 잊게 된다. 그는 독일 태생으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들도 한 명 있다. 신체적 제약은 있지만 여전히 손수 운전도 한다. 아놀드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다. 호기심 때문이라네. 나는 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야. 독일에 있을 때는 나치며 공산주의자들, 시오니스트들과도 대화를 나누곤 했어. 호기심이 워낙 많다 보니 살면서 얻은 게 많아. 컴퓨터만 해도 그렇지. 내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이미 80 후반이었어. 처음에는 배울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컴퓨터를 꼭 배우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내게 묻는다면 나는 꼭 컴퓨터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어. 물론 컴퓨터를 가르쳐줄 손주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아놀드와의 인터뷰는 유쾌하고 유익했다. 나는 그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인터뷰를 마칠 무렵 아놀드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네. 원래 자네를 인터뷰하려는 심산이었는데 하질 못했어. 인터뷰할 때 상대의 반응 보기를 좋아하거든. 다음번에는 꼭 내가 물어봄세. 둘째, 관계의 끈을 유지하고 새로 엮기 위해 노력하라.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과 더 큰 유대감을 품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충고한다. 예컨대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집단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다. 의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하고 일정을 만드는 다수의 인생의 현자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한다.
71세 에이프릴 스턴 역시 남편과의 사별 이후 의도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한다. 그녀의 충고를 들어보자. 내 인생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매일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요. 남편이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젠 달라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주말을 비워두곤 했죠. 내키면 둘이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텅 빈 주말이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채워 넣을 일정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겐 중요하니까요. 89세 샌디 허진스 역시 비슷하다. 샌디는 혼자가 될까봐 걱정스러웠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혼자 살아. 애들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조지아에 살고 다른 한 명은 텍사스에 살지. 그래서 혼자 사는 거야. 애들하고 늘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밖에도 나가고 함께 다녀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름대로 철칙을 세웠지. 바로 초대에 무조건 응하는 거야.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그래 갈게 하는 거야. 가고 싶건 가기 싫건 상관없이 무조건 간다고 하지. 인간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또 새로 엮다 보면 자연스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지만 때론 독선적으로 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혼자 고립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헨리 데이비드는 사교적으로 지내다 보면 배우는 게 있다며 타인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 교훈은 이거야. 사교적으로 되는 법을 배워라.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야 해.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득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런 건 따지지 마. 주변 사람들과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무언지도 찾아야 해.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든든한 친구를 원하기도 하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 주변에 온통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사람들만 있는 곳에 살게 되었어. 헌데 그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네. 진보를 지지하는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이야.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비단 노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현자들은 중년이 되면 관계망이 좁아지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한다. 또한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중요한 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